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바둑입니다. 자, 오늘은 소목정석, 우리 초심자 그리고 초급자 분들을 위한 소목정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실전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흙이 걸쳐가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칸 높게 날일자 걸침,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눈목자로 멀리 걸쳐가는 경우, 또 두 칸을 높게 걸쳐가는 경우, 이런 경우의 가지수들이 있는데요. 많이 나오는 모양도 아니고 약간은 변화도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초심자 그리고 초급자 분들은 일단은 이렇게 한 칸과 날일자 걸침, 이거에 대한 변화도를 확실히 익혀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칸을 높게 걸쳤을 때 대표적인 변화도에 대해서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백이 받을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는 이곳을 붙인 것, 날일자로 협공, 한 칸 낮은 협공, 두 칸 높은 협공, 이렇게 받는 거,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물론 위로 붙이는 것과 이런 식 다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경우의 수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이렇게 가는 거는 가장 일반적인 정석 진행이라고 할 수 있죠. 젖히면 늘고요. 이으면 한 칸 띄고 3칸 혹은 높게 3칸, 이렇게가 대표적인 어떤 정석 진행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에 백은 이곳을 눈목자로 지키고 흙은 손을 빼고 다른 큰 자리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표적인 거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호구를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호구를 칠 때는 백은 이 두 칸을 띄거나 혹은 이렇게 눈목자로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죠.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이었을 때 두 칸은 붙이는 수가 성립이 되어서 이것을 뒀을 때 차후에 여기를 끄는 약간의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혹은 이쪽을 붙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약간의 뒷맛이 있고, 나중에 이곳을 다가왔을 때 이곳을 두는 수가 성립이 또다시 되기 때문에, 이곳이죠. 이렇게 두는 수도 성립이 되고요. 약간 뒷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튼튼할 때는 이 두 칸이 안 되는데, 여기를 호구를 치면은 두 칸이나 이 눈목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기를 붙여도 이곳 단수가 성립이 되어서 이거는 흙이 꼼짝없이 잡혀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두 칸도 가능하다는 것. 근데 한 칸 뛴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이 변화도를 살펴드리자면 이곳을 가고요. 이곳이나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한 칸 더 많이 가죠. 이곳을 가고 흙은 또 다른 큰 곳을 가져가고요. 여기서 한 칸을 뛸 수도 있습니다. 한 칸을 뛰는 것도 가능해요. 좀 발은 느리지만 이 한 칸 뛰는 거의 의미는 나중에 이 한 칸을 뛰지 않았을 때 이곳을 들어가는 수가 성립됩니다. 맞게 되면은 여기까지 가버려서 백의 실리가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막는 것도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간다 보면은 여기를 치봤고요. 이런 변화도가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변화도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변화도가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은 흙이 좀 당하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 한 칸을 좀 발은 느리지만 한 칸을 뛰게 되면 이제 들어왔을 때 뭔가 흙이 좀 더 공격적으로 싸울 수가 있죠. 아까는 이렇게나 이렇게가 다 됐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막아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간은 좀 방비를 하는, 그리고 이제 이 한 칸을 띄움으로써 백의 이 좌상기 쪽에 있는 눈목자 붙임을 약간은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칸 띄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칸을 뛰셔도 되고, 다른 데 큰 자리를 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런 포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 그러니까 거의 대표적인 포석이죠. 국민 포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소목의 국민 포석을 살펴봤습니다. 호구를 칠 수도 있고 이을 수도 있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을 때는 두 칸은 안 된다. 근데 호구를 칠 때는 두 칸 가능.
이렇게 눈목자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곳을 갔을 때 좀 어려운 정석이라고 하면 이제 이곳을 붙여서 이렇게 하면 이제 눈사태 정석인데요. 제가 전에도 눈사태 정석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급자, 초심자분들은 눈사태 정석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워낙 어려운 정석이기 때문에 이 눈사태 정석 공부하시는 노력으로 다른 거를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쉽게 이렇게 간명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간명하게 눈사태 정석 이끄시지 마시고 가볍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흙 입장에서는 단수까지 치고 이 변 쪽으로 빠르게 전개를 해나갔기 때문에 흙도 충분히 둘만한 포석이기 때문에요. 너무 막 눈사태 정석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한 칸 낮은 협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대표적인 포석이 하나 있죠? 이곳을 붙이면은요, 백이 뛰고요. 젖히는 거는 이것을 맞아서 이거는 여기가 끊겨 잡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 근데 많이들 젖히세요. 초급자, 초심자분들이. 왜냐면 이 젖히면은 뭔가 한 점을 제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셔서 많이 이렇게 젖히시는데 젖히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법은 이렇게 치봤고요. 이곳을 갈 때 여길 두면 바로 이곳을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를 붙이시던지 이렇게 한 칸을 띄시던지 하면 됩니다. 한 칸을 띄게 되면은 만약에 백이 여기를 꼬부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쉬어왔을 때 나중에 건너갈 수가 있죠. 한 칸 띄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백도 이곳 어딘가를 방비할 때 맞고요. 이곳을 갈 때 변 쪽으로 전개를 해나가시는 것이 포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칸 높은 협공을 할 때는 바로 요도정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도정석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굉장히 간단한 정석으로 변했습니다. 원래는 이 정석 자체가 복잡한 정석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곳을 붙이면 늘고요. 한 칸을 띄었을 때 과거에 이곳을 젖히고 호구를 치는 것도 있었고 뭐 이렇게 호구 치는 것도 있었고 막는 것도 있었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여기 뚫어주시면 됩니다. 뚫고 뚫기. 네, 뚫고 뚫기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뚫고 뚫기. 그럼 이제 백도 여기를 젖혀야 되고요. 흙은 한 점 잡습니다. 이을 때 때려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 이으면 안 돼요. 여기 꼭 때려내 주시고요. 이걸 두면 이 한 점은 끊겨 잡히고 흙은 두 칸을 띄어서 이 우하기 쪽과 연계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백도 이렇게 눈목자까지 마무리로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요도정석. 백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두는 거는 외세가 완벽하게 틀어막혀버리기 때문에 좋은 모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일 때는 이곳을 붙이고 여기서 뚫고 뚫기 뚫고 뚫기만 기억해 주시면은 요도정석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요 백이 젖히지 않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거까지 둘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이어져야죠. 네, 이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역시 흙이 선수 잡아서 변 쪽을 전개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셔도 충분한 바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두는 건데요. 역시 이렇게 두는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붙이시면은 가장 간단합니다. 붙이시면은 이곳을 젖히고 호구를 쳐서 지켜야 되는데 그때 변 쪽으로 전개해 주시면은 흙도 변 쪽에 물론 백도 호구 치는 자세가 아주 좋지만은 흙도 좌변 쪽에서 어느 정도 다가오면 한 칸 띄워주시면은 되기 때문에요. 어렵지 않게 이런 거를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막 들어가서 괜히 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알기 쉽게 이곳을 두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목정석에서 가장 어찌 보면 기본적인 포석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한 칸을 높게 걸치는 것과 낮게
날일자로 걸치는 것이 있는데요. 날일자로 걸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한 칸을 높게 걸쳤을 때 백이 받는 방법은 이렇게 붙이는 것, 한 칸 낮은 협공, 두 칸 높은 협공, 그리고 그냥 날일자로, 눈목자로 받아두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각각 대처법이 다 다르다고 했죠. 이것을 두면은 가장 알기 쉬운 소목 국민정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는 호구 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호구 칠 때 백은 두 칸 혹은 눈목자 가능하다고 했고요. 만약에 뭐 그냥 한 칸 띄웠다고 볼까요? 한 칸 띄면은 흑은 여기까지 벌릴 수가 있고요. 백도 변 쪽으로 전개를 하는데 이때 한 칸을 뛰셔도 되고 이런 곳이나 이렇게 큰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것도 충분히 둘 수 있는 바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칸을 띄면 변 쪽에 대한 방비를 하는 것이고요. 발빠르게 두고 싶으시다면 큰 자리를 빨리빨리 차지하시는 것이 좋고요. 다만 이곳이 들어왔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한 칸 낮은 협공을 할 때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를 붙이시면 됩니다. 붙이시면 백이 이곳을 두면요. 젖히시면 안 되고요. 치받고 둘 때 이곳을 한 칸을 띄셔도 되고 이걸 붙이셔도 됩니다. 붙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고요. 한 칸을 띄면은 백이 두 칸 전개 막을 때 두 칸. 참고로 한 칸 뛰는 정석은 장쉬 정석이라고 해서 일본의 장쉬 구단이 처음 두었던 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칸 높은 협공은 요도 정석. 굉장히 쉬운 정석이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다 따라할 수 있는 정석이 됐습니다. 요도 정석의 키포인트는 치받고 뚫고 뚫기 꼭 기억해 주세요. 젖히면 백도 여기서 대처하시는 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젖히고 이을 때 때리고 여기를 두면 두 칸, 눈목자까지 아주 간단한 정석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유도정석 펼치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그다음 이제 눈목자 두는 거는 붙여서 간단하게 해결을 해라. 굳이 뭐 이렇게 이쪽을 붙여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 초급자분들이 가장 우를 범하시는 것이 이게 싸울 때 안 싸우고 안 싸울 땐 싸우는 약간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간단 명료한 정석을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판을 다 정리를 해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판을 풀어나가는데 쉬우니까요. 굳이 막 어렵게 싸움을 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백이 이곳을 지키면 흑은 큰 자리를 차지하면 되겠죠. 3연성을 펼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판을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목의 기본적인 정석 첫 번째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한 칸으로 높게 걸쳤을 때 상황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날일자로 걸쳤을 때 백의 응수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